시장이 이렇게 꺾이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현금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고 소 읽기 전에 준비를 해놓는 거라. 시장에 있는 트레이더들은 여기에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 놓아요. 실제로. 나는 내가 주식 투자의 진단가는 될 수 있어도 예언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고 하락해도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주식과의 관계에서 가치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 없음을 알았다. 주식의 가치는 그 시세다.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의 가치는 그 가격 그 자체라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 사고 파는 거에 달려 있어요.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는 동안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은 손절매 기능으로 신속하게 위험을 회피하는 내 시스템 덕분에 그러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 방법은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에 자동으로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시장이 나빠졌지만 나는 이미 모든 주식을 매도해버린 후였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샀다고 치자고요. 여기 돌파할 것 같아서 여기 샀어. 돌파할랑 말랑이잖아요. 운 나쁘게 짱때 음선을 팍 맞았네. 와우, 이거 진짜 아프겠다. 거의 하한가를 가다. 이런 게 이제 얘가 유통 물량도 적고 거래량도 적으니까요. 그냥 하한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시장 안 좋을 때. 이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여기에 손절이 나가겠죠. 손절 설정을 했으면 나갔을 겁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도 사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장기 투자라고 해서 마냥 장기 투자는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시장이 정말 꺾었다. 그러면 갑자기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나잖아요. 많이 담으면 시장이 안 좋아서 빵 떨어지고 시장이 진짜 약세장으로 들어간다. 들어가기 전에 이때 다 팔려요. 이때 다 팔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는 현금만 있겠죠. 현금만 있겠죠. 그럼 시장이 이렇게 꺾이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현금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예방을 하는 거죠. 예방. 그러니까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고 소 읽기 전에 외양간을 준비를 해놓는 거라. 시장에 있는 트레이더들은 여기에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 놓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큰 음봉이 나와요. 시장가로 팔려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정말 꺾여가지고 이런 꼴이 날 수가 있다고요. 트레이딩의 최대 목표가 뭐다? 위험 관리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에요. 이게 위험이에요. 이 당시에 가면 이렇게 내릴 줄 모르지. 다시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이거 약간 이상하다. 위험하다. 비중 줄이거나 파는 거예요. 전략 매도 해도 돼요. 박스 깨니까. 그러면 이런 위험을 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피해가는 거지. 얘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손절했는데 올라갔어요.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피했잖아요.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얘가 막 올랐잖아요. 막 올랐잖아. 어쨌든 천장은 못 판다고 했죠. 저희가 천장 팔려는 거는 여러분들의 과도한 욕심입니다. 이거 14만원까지 갔는데 어떻게 10만원 왔는데 어떻게 파냐? 그러면 못 팔아서 이까지 내려온다고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못 팔면 쭉 내려와야지. 이때쯤 되면 12만원일 때 팔 걸 그러잖아요. 이건 뭐 주봉으로 봐도 뭐 확실하잖아요. 이런 큰 추세 난 거 있죠. 특히 주봉 이평선으로 30주봉으로 공부 한번 했었잖아요. 뭐 이거 다 할 때 그냥 팔면 돼요. 큰 추세는. 작은 추세가 나는 거는 거의 뭐 본전이나 수익 조금 내고 파는 거죠. 4장입니다. 기술적 펀더멘탈리스트가 됐다. 이분이 이제 기술적 분석만 하다가 기본적 분석까지 보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 말합니다. 강세 시장은 팔팔한 육상 선수들로 가득 찬 구름 한 점 없는 여름 캠프와도 같았다. 종목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른 주식들보다도 강력한 주식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다. 우사인 볼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그 말이죠. 반면에 약세 시장은 어떠한가? 여름 캠프는 병원으로 변했다. 대부분의 주식이 맥을 못 치웠으며 몇몇 주식은 상황이 더 나빴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면 다 그냥 요양원에 들어간다고요. 애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힘들어요. 건강이 나빠졌어. 아무리 좋은 주식도 건강이 나빠져요. 다 같이 골골대는 거야. 나는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주식들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더라도 시장 추세가 변하면 가장 빠르게 선두에 나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 거 맞죠?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르지 마세요, 제발. 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 중에 지금 플러스 수익 나는 거 있죠? 걔들 잘 보십시오. 항아리에 다 잘 담아가지고 잘 보십시오. 절대 비중 크게 하지 마십시오. 몰빵 치면 한 방에 갑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니 이러한 주식들의 대부분은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이었다. 시장 분위기가 나쁘더라도
자본은 이러한 주식들로 흘러 들어갔다. 자, 자본은 개가 냄새를 따라가듯 수익 증가를 따르고 있었다. 결국에는 실적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실적이 잘 나가면요, 어쨌든 주가는 실적 따라갑니다. 근데 실적 따라 안 가는 주식도 많죠. 그러니까 시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주가를 잘 봐야 돼요. 재룡전기 한번 볼게요. 얘가 22년부터 24년까지 전기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재룡전기, 일진전기, 무슨 뭐 사마전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다 올랐잖아요. 뭐 LS 일렉트릭까지 전기만 붙으면 그냥 다 올랐죠. 재룡전기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매출액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21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까지. 이거를 본 가치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오고요. 가격이 오르면 추세 추종자들이, 저 같은 추세 추종자들이 달라붙어요. 막 모기떼처럼. 마지막에는 개인들까지 달라붙으니까 폭발적인 시세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시세, 이제 폭발적인 시세 있죠. 여기 뒷국면에 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추세 추종자들은 여러분들 잘 보이진 않는데 조용히 어디 숨어가지고 돈을 벌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추세 추종 사실 배우는 게 정말 귀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가지고, 가치 투자는 많잖아요. 가치 투자는 많은데 주세 추종은 잘 보기가 힘듭니다. 실적을 봐라, 그 얘기예요. 나는 시장에서 주식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고 주식을 선택하지만 수익력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 매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실적이 괜찮은 애들이 큰 시세가 나요. 성공하려면 유행에 맞는 주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그 유행이 지나갈 조짐이 보인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대체할 곧 다가올 새로운 유행 종목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주가가 상승할 주식을 찾는 것이다. 특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돼요. 유행이 결국에는 테마를 말하거든요. 테마. 근데 이 유행이 긴 테마다, 아까 전기처럼 긴 테마다, AI도 한번 시세 낸 적 있죠. AI처럼 긴 테마다 같이 가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먼저 사놨다가 이제 유행이 온다. 미리 사놓잖아요.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미리 사서 비 올 때 우산을 파는 거고, 뭐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주세 추종이 결국에 그렇죠. 유행이 이제 올랑말랑해요. 막 왔어. 온다는 소식이 막 들려요. 그러면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 진짜 왔다. 그러면 그냥 같이 팔고, 안 왔네?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그러면 그냥 손절하고. 대만 카스테라 기억나세요? 대만 카스테라. 그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트레이딩을 그걸로 따지자면 막 이제 대만 카스테라 뭔가 얘기가 막 나와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요. 짧게. 대만 카스테라 집 그냥 바로 차려가지고 막 파는 거야. 인기 떨어질 때까지. 그러다가 뭔가 이제 인기가 너무 많다. 그때 되면 권리금 받고 그냥 팔고 나가요. 코로나 때도 그랬죠. 마스크가 너무 없으니까 마스크 공장 막 지어가지고 그때 막 파는 거야. 막 생산하고. 감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가 이제 한창 창궐할 때 그때 공장 그냥 파셨어요. 비싸게 해서. 마스크 재고 나중에 많이 남았죠. 네, 공장이 이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이나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성공을 해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을 만한 거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주가란 유동성이나 실적, 그러니까 돈의 량이랑 실적이 중요하다 했죠. 여기에다가 기대감을 곱한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실적도 적자고 유동성은 뭐 둘째 치고요. 기대감으로 오르잖아요, 맨날. 그 기대감이 곱하기 1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전력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뭐 걔들 해봤자 뭐 전기 팔아서 먹고 사는데 맨날 그 한전채도 맨날 적자 나잖아요. 이자 내는 게 몇 조씩 되는데 기대감 없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어느 순간에 생겨버리면 주가는 가겠죠. 기대감을 봐야 돼요, 우리는. 자, 나는 새로운 고점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기로 작정했다. 이러한 주식들은 값이 많이 올라서 초보자들이 다루기에는 힘들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식들은 더욱더 값이 오를 것이다. 중요합니다. 나는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기로 작정했다.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성장주. 근데 이 당시에 또 시장이 나빴어요, 여러분. 약세장. 자, 근데 이 사람은 예측했습니다. 약세 시장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만간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항상 그래왔듯 약세 시장이 지나가면 강세 시장이 온다는 것을 확신했다. 저도 확신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52주 신고가 한번 보고 갈까요, 저랑? 작은 것들은 피하세요. 작은 것들. 뭐 정말 기업 분석을 잘했다 그러면 사셔도 되는데 힘들죠. 이렇게 52주 신고가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만만해 보이죠? 이렇게 52주 신고가 난 애들이 있죠.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태성, 와, 이거를 쭉쭉 보십시오. 52주 신고가 애들을 보세요. 근데 이거 사면 돈 돼요? 아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외의 것들이 뭔가 중요한 게 또 있죠. 여기도 이제 손절 얘기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은 결국에 기술적 분석이랑 기본적 분석을 혼합을 했지만 손절 매주문을 병행했답니다. 이게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화재보험에 들어놓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험. 손절 나가는 거는 보험료 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험 다 드셨죠? 뭐 D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들었잖아요. 현대해상에 뭐 종신보험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보험료 내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시면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주식이. 이분은 어쨌든 실패했답니다. 손절이 나갔다. 그러나 그 상승세가 굳건함으로 나는 다시 이 주식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분이 이제 전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하니까요, 뭔가 주식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만심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자만심에 빠져버렸어요. 이성이 나를 저버렸고 감정이 나를 지배했다. 감정 통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돈을 크게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아시는 분들은 이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옵니다. 슬럼프죠. 그걸 잘 버티세요. 자만심에 빠져서 돈을 잃기 시작하고요. 좌절하고요.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적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지만 적을 만듭니다. 그게 그냥 말하는 세력이죠, 보통. 세력이 존재는 하는데 많이 잃다 보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이분이 몇 주 사이에 10만 달러 잃었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1억 조금 더 되는데 이 당시 가격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죠. 1900년 되니까. 말하죠, 이분이. 나를 때려눕힌 거는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의 비합리적인 본능과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크게 손실 보신 분 있죠?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여러분들의 비합리적인 본능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잃어서 자꾸 주식을 보실 거예요. 조절이 안 될 거예요. 자꾸 매수 더 하고 싶고 오르면 사고 싶고 내리면 못 팔지 또. 지금 여기에 휘둘리시는 거거든요. 제발 매매하지 마세요. 그거는 매매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중독이 일단 됐으면 끊으셔야 돼요. 끊어. 일단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자, 이분이 말하죠. 중개인들한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주거나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한테 정보를 주지 마라 이 얘기예요. 제시 리버모어도 보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어떤 정도냐면 사무실에 직원들은 절대 장중에 말 못하게 합니다. 절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전화는 다 끊어요. 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온전히 주가에만 집중합니다. 밤에 지금같이 시세가 멈춰 있잖아요. 이때 봐야 돼요. 트레이딩 또한 종가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보는 다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뉴스를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는 뉴스를 언제 보냐, 제가 이제 차트에 괜찮은 게 있어서 기업 분석해서 샀어요. 뉴스를 보니까 막 좋아요. 팔 때 참고합니다. 팔 때. 근데 라이콘 매매했던 거 있죠, 제가 샀던 게 여기 음봉 사가지고 이거 20몇 %짜리 나오고 꺾일 때 좀 더 샀는데 이날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조금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은 손절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때 팔아서 지금 보자. 이때가 4천 얼마, 4,300원인데 3,000원까지 오잖아요. 이때 뉴스가 자율주행 뉴스가 나왔어요. 그 테슬라 로보택시. 그 뉴스 나온 날에가 파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팔아야 돼요.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걸 다 알고 있지. 근데 이걸 두고 사잖아요. 지금 여기 다 샀을 거예요, 개미들이. 그러면 지금 끌려 내려온다고요, 지금. 얘가 뭐 나중에 갈 수는 있겠죠. 크게 보면 괜찮아요. 원래 보면 괜찮잖아요. 얘는 뭐 신생기업이니까 나중에 크게 갈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정보를 주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서 감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제시 리버모어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예, 정보가 없을 때 감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느끼죠. 정보가 없으니까 나의 느낌은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얻은 교훈은 나 스스로 일으켜온 시스템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낭패를 본다는 것, 즉 내 모든 재산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칙을 벗어나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기에 맞들이면요, 모든 재산이 그냥 없어져요. 그렇게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강제로.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